이재명 대통령이 충주시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오늘 당장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위기에 몰린 이들이 부담 없이 들러 먹거리나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는 생계 지원 정책입니다. 전국 67개 시군구에 그냥드림 센터 107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도 필요한 물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만 해도 91명이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는 관계자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현장에 부족한 물품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방문하는 이들의 특성이 어떤지도 꼼꼼히 물었습니다. 방문자들 예를 들면 되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공짜로 주니까 아무나 와서 막 집어가지 않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물량을 그냥 뭐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거는 없으신 것 같고요. 뭐 좋은 정책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살기 좋다는 얘기는 하십니다. 운영 현황을 살펴본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배고파 굶는 사람이 없게 지침을 명확히 명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그냥드림 사업의 신속한 확대를 독려해왔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하면 복지병에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굶어본 사람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주 무학시장을 찾아 세민 물가를 점검하고 민심도 살폈습니다. 제수용품과 먹거리는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구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로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양당 대표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대응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민생 물가 특별관리 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높은 체감 물가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로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기록했지만 누적된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을 중심으로 상반기 동안 민생 품목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와 정책 지원 부정수급, 유통 구조를 점검하는 세계 점검팀을 가동합니다.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 남용 행위는 범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입니다. 정부는 할인 지원과 할당 관세, 비축 물량 방출 등 물가 안정 정책 이행 실태도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단계의 가격 정보 분석과 공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TF 가동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증가폭은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8만 5천 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운수 창고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도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농림어업과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각각 10만 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단연간 업황이 좋았던 전문 직군은 다시 조정을 받는 동시에 인공지능 발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I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14만 1,000명, 30대에서 10만 1,000명씩 늘었습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 사이 취업자는 17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 또한 전체 평균인 61%에 미달하는 43.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2만 8천 명 늘어 실업률은 4.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어슴 인구는 11만 명 늘었습니다. 60세 이상과 청년층에서 각각 11만 8천 명, 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은 한 달 전보다 1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조 2천억 원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지난달 전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조 원 늘어나 앞선 달보다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기타 대출은 1조 7천억 원 줄어 감소폭이 축소됐는데 신용대출 감소폭이 작아진 영향입니다. 업건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전보다 1조 원 줄며 1년 만에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조 원 줄었던 지난해 12월보다 감소폭은 줄었습니다. 반면 이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4천억 원 불며 앞선 달보다 증가폭을 3배 키웠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계부채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좀 신경을 더 써서 관리 강화 이 기조는 일관되게 확고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금융당국은 이번 달 대출 추이 변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사들의 본격적인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 수요가 겹쳐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제시했던 기존 전망인 1.8%보다 0.1%포인트 높인 수치로 반도체로 인한 수출 호조세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직전 전망보다 0.8%포인트 올린 2.1%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작년보다 확대된 1,500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외 여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커졌고 반도체 수요도 아주 많아지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누적된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 개선에 힘입어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은 1.7%로 전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투자 급증으로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의 경우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직전 전망보다 1.7%포인트 낮은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안정 수준인 2.1%,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3%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 감소 영향에 따라 지난해보다 줄어든 17만 명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출제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후 난이도 점검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생기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출제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교사 출제위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은 45%인데 영어는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교사 비중을 50% 수준으로 늘리고 제2외국어는 영역 특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합니다. 또 현직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이 문항 난이도를 더욱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영역별 문항점검위원회라는 것을 새롭게 통합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수능 출제 문항의 전반적인 난이도나 오류 여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출제위원에 대한 전문성 검증도 강화합니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검토위원은 수능통합인력은행에서 무작위 추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출 인원 내에서 수능 출제 이력과 교과서, EBS 지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합니다. 교육부는 또 AI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을 개발해 지문을 만들고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르면 2028학년도 모의평가에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난이도 예측과 유사문항 검토에도 활용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북 문경의 한 철도 건널목. 흰색 승용차가 철도 건널목에 설치된 양쪽 차단기 사이를 가로지른 채 진입합니다. 건널목에 들어선 순간 달려오는 열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충남 논산에서는 건널목 감시원에 진입하지 말라는 신호에도 화물차가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감시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건널목 사고는 모두 36건입니다. 이 가운데 4건 중 3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했는데 차단기 하강 중 진입하거나 내려온 차단기를 무시하고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심리와 진입 차단 시설의 시인성 부족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핵심은 AI 기반 지능형 CCTV 도입입니다. 건널목 안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고립되면 AI가 이를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 영상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해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능형 CCTV는 먼저 올해 1분기 중 지난해 사고 발생지인 충남 논산의 마구평 2 건널목과 전남 보성의 조성리 건널목에 시범 설치됩니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543곳의 국가철도 건널목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나 차단기 작동 중 진입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제재도 강화합니다. 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 차량 등이 발견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경찰에 요청해서 교통안전도 같이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리한 건널목 진입을 줄이고 반복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우리 사회 보수 진보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소득계층 간 갈등이나 세대 간 갈등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갈등을 묻는 질문에도 2명 중 1명 이상은 보수 진보 간 갈등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5대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합위는 국민들이 갈등을 접할 때 분노와 혐오, 슬픔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지가 높게 나타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처음으로 갈등 조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별 특징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29세까지는 젠더 갈등을 다른 연령층보다 더 심각하게 느꼈고 지역 갈등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은 비율이 70대 이상에서 높게 집계됐습니다. 통합위는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상설 대화 구조를 강화하고 사안별 수기형 공론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바리스타와 필라테스 등 실무형 민간 자격수가 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도 함께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845건, 2023년 791건이던 상담 건수는 2024년 1,54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년 대비 95.4%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9%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8.5%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42개는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국내 최고 등 과장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42개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 100%, 취업 1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격 정보 표시도 미흡했습니다.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응시료와 자격 발급료 등 세부 내역과 환불 관련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환불 규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격증의 민간 자격 등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등록 전 자격의 활용도를 파악하는 것도 권고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전에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이 자격증이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자격증 취득 과정 등록 시에는 환급 기준 등 계약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질환 연구의 핵심 자료인 관상동맥 조영술 보고서, 병변의 위치나 환자 혈관 상태 등이 복잡한 줄글 형태로 적힙니다. 그동안은 이 기록을 연구에 활용하려면 심장내과 전문의가 수만 장의 보고서를 일일이 읽고 핵심 정보를 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귀중한 임상 데이터들이 분석 인력과 시간 한계로 병원 서버 속에 잠들어 있었던 셈입니다. 연세대 의대와 일산병원 공동연구팀은 이 과정을 AI로 자동화했습니다.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최신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기술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AI가 복잡한 줄글 보고서를 정해진 표준 구조에 맞춰 자동으로 변환합니다. 이어 핵심 임상 지표를 정밀하게 수출해낸 후 즉시 분석 가능한 표 형태의 데이터가 단 몇 초 만에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정확도는 더 인상적입니다. 내부 검증 결과 주요 항목에서 최대 99.5%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의 2명이 수작업한 결과인 91.8%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외부 검증에서도 99.4%의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며 범용성을 입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기술이 성차의학 연구 등 정밀한 의료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이런 차이에서 존재하는 조금 더 정밀한 분석, 그런 알고리즘 개발을 좀 추가를 해서 훨씬 더 진료나 개인 맞춤형 환자 치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적용하면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진은 정보 정리 구조를 논문 부록으로 공개해 다른 의료기관도 자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설 선물 배송지를 입력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이 오갈 시기라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연결된 화면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 정보까지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명절이니까 거래처에서 선물 보냈다고 생각했죠. 카톡으로 온 거다 보니까 그랬는데 카드 번호까지 쓰라고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해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설 선물 배송 조회나 설 지원금 지급 등을 내세워 택배업체나 공공기관으로 위장합니다. 명절 할인 행사나 인사 메시지 형태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원격 조종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송금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출처가 불명확한 링크는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휴대폰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인터넷 주소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업체에서 온 문자는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심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2 또는 금융사기 신고번호 1394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연휴에는 수익 보장을 미끼로 단체방해 유인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투자 사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팀미션 사기 등 신종 수법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업체를 올해 상반기 중 결정합니다. 방사청은 오늘 예비 설명회를 열어 경쟁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측에 입찰 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달했습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합니다. 방사청은 KDDX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